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효신입니다. 4일 전에 저희가 온라인 실시간 설명회 진행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실시간으로 600분 이상 참여해 주셔서 아주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그날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마지막에 Q&A 시간에 8개의 질문만 소화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들을 최대한 전부 빠짐없이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Q&A 일부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1학년인 아들이 이번 여름 때 어떤 캠프를 하는 게 효과적일지. 1번 매스 캠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매스 캠프. 두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는 페이드 인턴십. 세 번째는 노스 캐롤라이나 거버너스 스쿨입니다. 이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인데요. 만약에 기준이 들어가기 힘든 거 기준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그런데 학생들마다 개개인마다 이 스토리가 항상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학생의 전공과 관심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 활동이 확장될 수 있는지 연결될 수 있는지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메이저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통계학 이런 쪽을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매스 클럽도 운영하고 본인이 프레지던트도 가능할 것 같고 매스에 관련해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 하면 이 캠프에 가면 되고 이거 굉장히 네임드 캠프입니다. 둘 다. 보통 우리 학생들 AMC 다녀와가지고 캠프까지 갔다 오는 그런 학생들, 수준 높은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캠프에서 만났던 애들 도로 똑같이 다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할 만큼 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이 캠프에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수학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학생들을 구경하고 싶으면 이 캠프, 매스 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주정부에서 진행하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거버너스 스쿨 같은 경우는 이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술적인 부분도 있고 과학, 필로소피 이런 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중에서 관련되게 본인이 학교 안에서 클럽이라든지 외부 활동이라든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자기 관심을 더 확장해서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이 후보군이 많이 있다 하면 이 선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봉사 시간한 기관에서 1년에 50시간 정도씩 3년 150시간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해 보이나요? 그 대통령상 있잖아요. 대통령 봉사상 받는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학생들이 이쪽 구간 안에 있는 것인데 16살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브론즈는 100시간 이상, 실버는 175시간 이상, 골드는 250시간 이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브론즈는 50시간 이상, 실버는 75시간 이상, 골드가 100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꼭 대통령상을 받는 거가 목표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15살 기준으로 50시간 브론즈 받는 만큼 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이다라고 결정짓기에는 좀 많은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는 당연히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뭘 생각하시면서 기준을 잡아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으냐면 일단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봉사로서 크게 내가 활동 스파이크를 줘가지고 봉사로서 어떻게 큰 성과를 이루겠다. 일단 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냥 봉사가 난 없지 않다, 했다 정도로만 할 건지 이 봉사로 하여금 내 학문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EC와 관련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내 여태까지 했던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봉사활동으로서 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후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었는지가 투입된 시간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투자하시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로 선택을 하시고 EC랑 좀 따로 놀게 하는 경우, 그냥 다른 EC에서 나는 승부를 좀 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정도 시간만 해도 괜찮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후자를 선택하셨을 때는 시간으로만 따졌을 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0학년이고 DSET를 치렀습니다. 모의고사 때 1450에서 1540점대였는데 본고사에서는 점수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모든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몇 점을 데드라인으로 잡아서 이번 주에 SAT 테스트 캔슬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학생 목표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목표하는 바가 150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시다고 하면 무조건 이 점수가 나올 거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1400대 점수가 나올 것 같으면 다 그냥 캔슬 시켜버리는 게 낫죠. 우린 어차피 1500점 이상의 점수를 가져갈 거니까요. 그런데 목표가 한 1480점 정도 되는 학생이다 하면은 느낌상 1400을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 이 점수는 여기서 1450 이상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일 때는 살려두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이게 자기가 몇 점 나올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지만 캔슬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첫 시행된 이 3월 시험 같은 경우는 아직 점수를 처음으로 받아본 학생이 없기 때문에 몇 점이 나올지가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예상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럴 때는 학생이 평소와 보던 거랑 비슷하게 본 것 같다 하면은 점수를 그냥 살리시는 게 좋고, 각 모듈에서 평소 시험보다 한두 개 정도는 더 계속 틀린 것 같다 싶으면은 캔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점수는 진짜 감이 안 좋은 경우는 캔슬을 하시는 게 맞는데 채점 결과가 아직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점수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딱 한 번만 시험을 보고 대학교를 진학하면 너무 좋겠지만 보통 몇 번 시험을 보긴 하는데 만약에 시험 본 점수가 첫 번째 본 게 이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마다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면 세 번을 봤더라도 대학에서 전체 시험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고등학교를 명문대를 많이 간 학교를 가는 게 나을까요? 대학에는 관심이 없지만 집에 가까운 학교를 가서 나름 열심히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캐나다에 계시는데 40분 이상 걸리면은 좀 고민되긴 하시겠네요. 40분 이상 걸리면 통학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하지만 미국 대학들은 학교 레거시를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10번 물어보면 10번 다 명문대를 많이 간 학교를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들의 미국 대학 합격하는 내역을 보면 조금씩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보통 잘 가는 학교들이 계속 잘 보내고요. 못 보내던 학교가 갑자기 엄청 잘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수준 높은 학교를 다니면서 충분히 높은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대학을 입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고등학교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5번, 6번 질문은 한 번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SAT는 3번 이상 보면 정말 안 되는 건가요? 3월 SAT를 봤는데 이게 또 세 번째 시험이시군요. 자신이 없으면 취소하고 다시 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 6번부터 답을 드리면 3월 SAT 봤는데 아시겠지만 수학 어렵다고들 난리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어렵다고들 난립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본 것 같다 싶으면 캔슬을 하고 다시 보는 게 낫습니다. 캔슬하고 다시 보시죠.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감이 비슷하다 그러면 3월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아직 모르니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세 번째이고 여태까지 좀 많이 봤다고 생각하시고 세 번째이고 그리고 감이 정말 안 좋다 그러면 캔슬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캔슬 하시고 다시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번에 대한 답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희 5번 보고 아이빌리그 붙은 학생들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이게 왜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냐면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아카데믹한 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학생이에요. 다 공부.
친구들이랑 여럿이 같이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별로 티가 안 나고 혼자 대회 나가고 혼자 공부만 하고 이런 학생으로 비춰져요. 그랬는데 횟수를 많이 보게 되면 SAT 횟수를 많이 보게 되면 이런 친구들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다른 EC에서 학생들이랑 뭐 꼭 아카데믹한 것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랑 많이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는 그러한 활동들도 많고 다른 외부 프로젝트도 뭐 많고 학교 안에서 클럽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시험 엄청 많이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카데믹한 거에만 너무 이렇게 매달려 있는 학생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시험도 많이 보고 그냥 활동도 많이 했나 보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아카데믹한 부분에만 치중해서 본인이 이렇게 소셜 활동을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해진 뭐 3번, 4번 이렇게 횟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7번째입니다. 비인기 종목 운동으로 수상 경력이 많은 경우 학교 발시리 팀 중 어떤 이씨가 더 나은가요? 일단 둘 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기간입니다. 기간을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뭐 대회 나가서 성적이 좋거나 발시리 팀을 하는데 딱 6개월, 1년 이 정도밖에 안 했으면 대학에서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둘 다 기간은 길게 했다고 일단 그럼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수상 경력이 많으면 좋긴 좋은데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비인기 종목이면서 대회도 큰 대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인기 종목인데 대회는 공인된 대회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비인기 종목이면서 대회가 공인된 대회인데 스테이트 이상급으로, 그러니까 스테이트 안에서는 내가 몇 손가락을 들고 내셔널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공인된 대회다. 미국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대회다 하면 무조건 이쪽이 좋은 거고요. 아무리 비인기 종목일지라 해도 학교에 팀이 없더라도요. 그런데 비인기 종목이면서 대회 자체도 공인이 별로 안 된 그 스포츠 단체에서만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면 학교 발시리 팀을 오랫동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수상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그 대회 특성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번째 질문입니다. 하이스쿨 학교 순위가 높은 학교에서 좋은 대학 가기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우리가 뭐 케바케라고 하죠. 그냥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순위가 높은 학교가 있고 녹색으로 순위가 높지 않은 학교가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요 맨 꼭대기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거를 4등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4등분 한 거지 막 무슨 뭐 법칙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위 25%고 여기까지가 상위 5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나머지 반 이렇게 보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상위 25%, 요 위에가 상위 25%, 그리고 여기까지가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확실히 여기서는 좋은 학교를 많이 갑니다. 하이스쿨 순위가 높은 학교들이 대부분 학교를 잘 보내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은 잘 가요.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저렇게 잘 가는 학생들이 이 안에서도 되게 이제 더 적은 인원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여기에 올 수 있으면 학교를 잘 가기 때문에 좋은 순위가 높은 학교를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게 되냐면 이 위치에 위치하거나 이 위치에 위치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건데 다른 EC나 뭐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GPA로만 생각했을 때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 학교 여기 정도 수준의 학교랑 비슷한 학교를 가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 수준 비슷한 수준의 학교를 가고 그렇거든요. 아주 대략적으로요. 아주 대략적으로 말이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순위 높은 학교를 갔는데 내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이 정도 대학을 들어가게 될 건데 근데 사실 내가 이 수준이어도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학교 가면 내가 똑같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여기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 학생 수준의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학교를 가는 게 결론적으로는 더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그 순위 높은 학교에서, 이거 뭐 학교마다 엄청 다 다르긴 하지만 순위 높은 학교에서 내가 50%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그렇지 않은 학교를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한 25%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것 같다 하면 이 학교를 가건 이 학교를 가건 비슷한 대학을 들어갈 확률이 좀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위치할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도 좋은 대학 가고 여기도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쪽이 훨씬 명문대 들어가는 비율도 높고 그리고 비슷한 학생이랑 경쟁을 많이 해서 자기 능력보다 의지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찬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V 표시랑 화살표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순위 높은 고등학교에서도 높은 순위, 높은 GPA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으면 좋은 학교를 가라고 강하게 좀 푸시를 하는 편이고요. 반면에 높은 순위인 고등학교일지라도 50%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조하게 대학을 가실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이 학교에 와서 어디 위치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교 성적은 B인데 좀 짜게 점수를 주는 학교라는 말씀이시죠. 학교 성적은 B인데 AP 테스트는 5점을 받으면 대학에서 이 학교가 상대적으로 내신 점수밖에 어려운 학교구나 라고 감안을 32보다 밑에 있는 대학들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탑 20 이상의 학교들에서는요, 어차피 거의 다 AP를 5점, 4점을 받아온 상황에서 학교 레벨이 어떻건 GPA는 잘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 탑 20 이상의 좋은 학교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본다고 우리가 감안하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이랑도 살짝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좋은 매그니스쿨이나 뭐 특수 이런 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굉장히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8학년 때 듣는 알지브라 2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크레딧만 받고 점수는 지워도 되겠죠? 학군에서 허용한답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알지브라 2 점수를 지운 게 큰 영향이 있진 않을까 해서요, 걱정하실 수 있죠. 중학교 점수지만 방학 때 점수를 바꾸는 과정을 밟아야 할까요? 안 해도 돼요. 9학년 때부터 신분 세탁. 대학은 철저하게 연결되는 EC, 중학교 때랑 살짝 연결되는 EC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고등학교 성적만 보고 있기 때문에 8학년 때 지운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면 9학년 수학 트랙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해결하실 수 있다면 이 지난 과거는 잊고 새롭게 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Q&A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